화천으로 여행 가볼 계획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카운티 캠핑카를 구매를 하면 차박 캠핑 라이프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짐은 간소화 될까? 뭔가 이동할 때 편리성은 더 좋을까? 캠핑 전 후로 준비의 과정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장은 간단하게 마트에서 술만 샀습니다. 술만 샀고요. 뒤쪽에 보이면은 뭐 이제 간단한 제 가지류 이렇게 챙겨 갖고 왔습니다.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짐이 많이 간소화가 되죠. 간단하게 출발할 수 있는 점에서는 캠핑카가 굉장히 유리하다. 편리성, 뭐 짐을 많이 챙길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캠핑카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게 되면은 또 어떤 예비 동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캠핑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카운티 캠핑카 운영의 최악의 단점, 주차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주차가 가능한 야외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별도의 주차 공간이 있으시다면 전혀 상관없으시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지상고가 2.2m, 2.3m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곳도 많고 지상 주차장이 있더라도 캠핑카라든지 카라반의 주차를 불허하는 그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간에 카운티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노지에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량 주차 장소까지 저의 자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겠죠. 제가 차를 세우는 공간은 조금 외지기도 하고 한가해서 오히려 차량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고요. 알밖에 아닙니다. 일반 공영 주차장이나 그런 데 세우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쓰시고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제작을 하시는 게 전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차량을 세워놓은 차고지 쪽으로 왔거든요. 제 승용차에서 캠핑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짐이 딱히 없어요. 우선은 오면은 제일 먼저 할 건요, 차량 점검입니다. 타이어들의 바람 빠진 상태라든지 차량의 외관을 검수를 합니다. 우선 현재 타이어 바람 상태라든지 그런 거 증화 상태도 다 정상이고요. 이제 곧 출발을 할 건데요. 짐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짐, 딱 보이는 제 가방 하나하고 집에서 갖고 온 장바 온 거, 그리고 술 사온 거, 이게 끝입니다. 시동을 걸어주고요. 보통 저는 예열을 10분 이상은 해줍니다. 예열 10분 정도 해주고요. 예열을 할 동안 뭘 하냐, 전기를 인버터를 켜고요. 다 똑같으시겠지만 냉장고를 채워야겠죠. 냉장고를 가장 먼저 가동시키고 냉장고에 여러가지 제가 준비한 부식류들을 넣고 준비를 하고 그 예비 단계 한 10분 정도 예열을 한 다음에 출발합니다. 기름 넣어야죠. 기름. 주유소에 왔군요. 한 칸 남아있어서 한 6만원 정도 더 볼까 생각 중입니다. 녹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이렇게 꼭 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가끔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잡고 있는 편이에요. 6만원 주유하면은 제 차는 숏바디기 때문에 연비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8km 정도 나올까요? 정석 주행하면 좀 더 잘 나오고요. 스타렉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정도. 기름을 넣어서 지금 아까 전에는 한 칸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2칸이 더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 카운티 제 연료통은 한 칸에 3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4칸 채우면 1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데 출발할 때 한 칸 정도 있었는데 지금 6만원 넣고 거의 2칸 조금 더 올라왔네요. 이제 인천에서 160km 떨어진 화천으로 출발합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집에서 짐 챙기고 집에 있는 저는 좀 장을 오늘 안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 보고 그리고 짐 몇 개 챙겨서 차로 와서 주차지에서 시동 걸고 예열하면서 냉장고라든지 기본적인 세팅 하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예열을 하고 출발해서 주유소를 들렀다 출발하는 일정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천입니다. 화천에 있는 생노지로 가는 길이거든요. 방금 고라니가 튀어나왔었는데 못 찍었네요. 여기에 정말 찐 로컬 분들만 아는 정말 숨겨진 노지가 있습니다. 시크릿 노지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화천에 있는 노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천 하면은 많이 알려진 노지로는 딴산유원지도 있고요. 딴산유원지 쪽은 많이 가봤고요. 제 영상에도 딴산유원지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찾은 노지는 예전에도 한번 기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화천에 사시는 화천 군민들, 저희 처외가댁, 여기 화천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는 로컬 찐 피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불 조심하라고 있고요. 옆에는 여기 마을에서 사용하는 휴양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화천 거래디에 있는 모모집 사위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팀 있다가 가셨고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 차만 있는 상황인데, 여기 여름 되면은 동네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늘도 좋고요. 바로 아래 내려가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의자 펴놓고 간단하게 계곡에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을 분들만 아시는 아주 좋은 피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계속 물이 내려가는데 차량을 댈 만한 공간이 이쪽 공간밖에 없어요. 지금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좋네요. 옛날 제가 그 가리산에 있는 구폭 계곡처럼 여기를 이끼가 낀 게 바람이 시원하게 내려오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남녀 화장실, 소변기가 하나 있는데 퍼셋식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좀 보여드렸지만 여기 굉장히 조용하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바로 아래쪽이 계곡이거든요.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청정 자연 노지입니다. 좀 산속 안에 들어와야 있고요. 카운티 지금 옆에 보이시지만 카운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공간이긴 합니다. 제가 이번 편에 설명드렸다시피 카운티 캠핑카를 처음에 준비를 하시고 운행을 하시게 되면은 예비 동작, 카라반이 됐던 아니면 텐트 캠핑이 됐던 사전에 준비하실 품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타남도 처음에 캠핑을 시작할 때는 바닥 캠핑, 일반 리빙쉘 같은 텐트를 갖고 다니는 캠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 바닥 캠핑, 백패킹이라든지 캠핑을 굉장히 동향하고 제 차 뒤에도 텐트를 싣고 다닐 정도로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캠핑카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 예비 동작이 굉장히 줄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편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약간 어둡게 밤에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막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티 캠핑에도 캠핑을 나가기 위한 예비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간소화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단계가 축소되고 챙길 것들도 줄어드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 주차 문제가 대부분은 이런 캠핑카들, 특히 중형 승합차 같은 카운티 캠핑카 2.7m가 넘어가는 버스형 승합차형 차량들은 입출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야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차가 되신다면은 최고로 좋으시겠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저처럼 약간 떨어진 주차지를 마련을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주차지가 마련됐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짐을 챙겨서 제일 먼저 하실 건 아까 보셨다시피 시동을 켜고 약 10분 이상 동안 예열을 해주면서 짐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냉장고 켜고, 인버터 켜고 냉장고 켜서 그 안에 냉동식품들 먼저 넣으시고 간단하게 짐 정리를 하다 보면 금방 10분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청수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는 차고지를 구하신다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야간에 이동을 많이 합니다. 주간에 이동은 상관은 없지만 보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뷰를 보기에도 좋지만 야간에 이동하는 이유는 차가 안 막히기 때문이죠. 네. 보통 제가 달리는 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평균 평속 한 90km, 큰 고속도로 나가면 100km 정도는 달립니다만은 최소한 90에서 100km 정도 사이를 유지를 하고요. 기존에 제가 끌던 라쿤팝,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도 한 10k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 나오면은 아까 옆 팀도 계셨었지만
뭐 타프를 치고 테이블 세팅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텐트를 치고 여러 가지 여행 동작들이 들어가죠. 특히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한 20-30분 열심히 뭐 타프 치고 텐트 치면 정말 땀에 흠뻑 젖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카운티 캠핑카는 그럼 뭐 안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카운티 캠핑카로 넘어왔기 때문에 딱히 나와서 간단한 테이블 치고 릴렉스 체어 깔고 외에는 잘 하지 않고요. 어닝 정도 피는 경우 있지만 제 차는 약간 스트레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닝을 달지 않은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닝을 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곡이고 사람이 없어서 그늘 밑에 있지만 만약에 주말 사람들이 많은 뭐 그런 관광지에 가신다면 그늘 밑으로 확보를 하시기 어렵다면 어닝이라도 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차장에서 어닝 피는 행동 같은 경우는 하지 말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신다면은 어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닝을 피고 테이블을 깔고 릴렉스 체어 몇 개만 깔아줘도 금방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거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캠핑카들의 장점은 간편함과 편리성,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의 단조로움, 간단함, 그리고 여행을 와서도 세팅에 대한 간단함, 그리고 철수 또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카운티 캠핑카 유저분들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소리,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곳 되게 좋습니다. 조그만 읍쪽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그 기존에 스타렉스 스콤파 캠핑카를 쓸 때도 간편하고 좋았긴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더 좋아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공간 활용감일 것 같습니다. 우선 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카운티 캠핑카 같은 경우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냉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여름이고 여기는 산속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도착해서 각종 뭐 TV를 틀어놓고 냉장고 가동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5% 정도 배터리 소비가 됐고요. 지금도 약간 옅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일부 충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가능하고 에어컨을 지금 틀어도 상관없는 날씨긴 합니다만은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선하고 좋아서 에어컨을 안 틀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타렉스 스타리아 기반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무시동 냉방이 되지 않는 부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고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무시동 냉방이 가능하다라는 장비 스타렉스 캠핑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클래스 캠핑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 캐리어 에어컨 같은 카운티에 설치된 캐리어 에어컨 6-7평형이 아닌 일반적인 뭐 중국산에서 들어온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에 대한 문제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 차도 최초에 설명드렸다시피 24V 560A 전기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혹서기 때는 이틀 난방하기에도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녁 때만 틀면은 이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낮까지 튼다라고 했을 때는 이틀이 좀 부족한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무시동 냉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저도 스타렉스 스타리아 기반 캠핑카로 넘어갈 의향이 있을 정도로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기동력이 좋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다운사이징이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이나 차나 큰 차, 큰 집에 있다가 다운사이징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차, 전기 캠핑카는 나온 지 꽤 됐습니다만 아직도 안정성이라든지 그 전기 차량에 대한 사용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설왕설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기아에서 나온 전기 상용차, 전기 승합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기차들 그리고 전기 캠핑카들을 고민해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문제는 전기 캠핑카를 사셔도 별도의 전기 용품들을 사용하기 위한 인버터라든지 배터리들을 매설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중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냉방, 난방을 전기차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들 결론적으로는 메인 배터리, 전기 차량의 메인 배터리에서 빠져나간 전기량 때문에 기존의 충전에 대한 부담, 그리고 키로수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새로 나오는 요즘에 나온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1박 차박하기에는 더더욱이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충전하고 바닷가라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셔서 1박 하면서 무시동 냉방하시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스펙과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차량이 넓어져서 승합차, 카운티, 레스 카운티나 솔라티, 르노 마스터 같은 차량들의 냉방을 순수 전기차 전용 배터리로 하실 경우에는 그 공간에 대한 냉방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을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냉방을 한다라고 한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키로수의 제한이 생기면 이런 노지 같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노회지 같은 곳에 나갔을 때 복귀라든지 이동에 대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새로 나온 요즘에 기아차에서 나온 S- tip슨 차량들에 대한 부분, 키로수에 대한 검증 그리고 냉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시점이 되온다면 저도 내연기관에서 한 번은 전기 승합차를 통한 냉방, 무시동 냉방, 난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차량을 기변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카타남 생각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고민이 큰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용량 그리고 무시동 냉방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다 하면은 카타남도 아주 심각하게 기변을 고려할 것 같긴 하지만, 물론 또 이번에 새로 난 동영상 많이 찾아보시고 정보도 들으셨겠지만 직사각형 모형의 디자인으로 레일을 뻥튀기 해놓은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차량인 건 맞습니다만, 서서 생활할 수 있는 입식 활동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개별 화장실을 갖고 다니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카운티, 르노 마스터급 이상의 차량, 솔라티급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A 클래스급의 어떻게 보면은 A 클래스급의 차량으로 봤을 때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카운티 정도가 가장 활용도 높고 그리고 수리라든지 운영하기에 편하신 차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맑아서 취하지도 않는 느낌?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노래는 나의 삶.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나에게 울려 나오면 속에 잊혀져가요. 집 떠나와 집 떠나와 집 떠나와 가슴 속에 묻어나는
것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며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엔 웃었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이는지 나팔